챗GPT를 탄생시킨 오픈 AI, 그리고 세계 자본을 움직이는 블랙록. 이 두 거물이 9천조 규모의 자금을 들고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지구촌 최대 자본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가 아니었습니다. 도쿄도 아니었어요. 상하이도 제외됐습니다. 심지어 서울조차 아니었죠. 한반도 남쪽 끝자락, 전라남도 해안.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격분했고 중국은 압박 수위를 높였어요. 왜 한국이었을까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멎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손이 떨렸죠. 블랙록이 전남으로? 월스트리트에서 27년을 보낸 제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일경 7천조. 그 어마어마한 돈의 방향이 돌아섰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말이죠. 제 이름은 쿠시안 벤슨입니다. 미국 출신 글로벌 전략 투자 분석가죠.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블랙록 글로벌 리서치 총괄 디렉터를 15년간 맡았습니다. 27년 동안 월가와 실리콘밸리, 런던과 도커를 오가며 30여 개국의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분석해왔죠. 저는 철저히 숫자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책상 위로 날아든 보고서 한 장이 제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챗GPT를 아실 겁니다. 요즘 전 세계가 열광하는 인공지능이죠. 질문에 답하고 글을 쓰고 그림까지 그려내는 놀라운 프로그램입니다. 바로 그 챗GPT를 개발한 곳이 오픈 AI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가 자랑하는 기업이자 인공지능 혁명을 이끄는 선봉장이죠. 그런데 이 오픈 AI가 방금 공개한 프로젝트명이 스타게이트입니다. 투자 규모를 아십니까? 7조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9천조 원입니다. 한국 정부의 연간 예산이 약 360조 원인데 그것의 25배예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죠. 그리고 이 거대한 자본을 움직이는 파트너가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입니다. 이 회사가 운용하는 자산이 일경 7천조 원이에요. 한국 GDP의 10배를 넘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거의 10분의 1을 이 단일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미죠. 네, 블랙록이 한번 투자를 결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0년 블랙록은 브라질 상파울루 인프라에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5년 뒤 그 도시는 남미의 금융 중심지로 거듭났죠. 2015년엔 싱가포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현재 싱가포르는 아시아 최고의 기술 허브예요. 2020년엔 아일랜드 더블린 데이터 센터 단지를 택했습니다. 지금 그곳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의 거점이 모두 자리 잡았죠. 블랙록의 선택을 받은 곳은 반드시 도약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예측이 아니라 확정이었죠. 그래서 이번 발표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두 거인이 손을 맞잡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AI 심장부를 건설할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죠. 당연히 일본이나 싱가포르 정도가 될 거라 예상했습니다. 혹은 중국의 상하이나 홍콩쯤? 그런데 대한민국 전라남도 해안 지역, 저는 보고서를 3차례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오타라고 생각했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을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시했다는 표현이 정확하겠네요. 2019년 제가 작성한 보고서 제목을 아십니까? 한국 투자 매력도가 불분명한 중위 시장.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규모가 너무 작았어요. 인구는 5천만, 시장 크기도 애매했죠. 중국만큼 거대하지도 않고 싱가포르만큼 효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본만큼 기술력이 검증되지도 않았어요. 게다가 북쪽엔 불안정한 이웃이 있었죠. 그 당시 투자회의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건너뛰십시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낮습니다. 동료들도 동의했죠. 그게 6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블랙록이 바로 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이 아니라 전남을요. 인구 감소로 우려가 깊다던 그 남단 해안을요. 저는 회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료들 표정도 똑같았죠. 이거 사실입니까? 확인했습니다. 블랙록 CEO가 직접 서명했어요.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AI 산업의 핵심이 실리콘밸리를 벗어나 한국으로 이동한다고요? 그것도 전남으로요? AI란 무엇입니까? 21세기의 석유입니다. 20세기엔 석유를 보유한 국가가 세계를 주도했죠. 중동이 그랬고 미국 텍사스가 그랬습니다. 석유 없이는 항공기도 띄우지 못하고 공장도 가동할 수 없었어요. 지금은 AI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AI 없이는 병원 시스템이 마비되고 공장 라인이 멈춰요. 자동차도 생산하지 못하고 전쟁 수행도 불가능합니다. AI가 곧 국력이죠. 그렇다면 AI를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챗 GPT 하나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전기가 일반 검색의 10배예요. 오픈 AI가 구상하는 AI 거점엔 슈퍼컴퓨터가 수만 대 투입됩니다. 그 컴퓨터들은 24시간 쉬지 않고 가동되죠. 전력 소비량이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센터의 위치가 국가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전력 공급이 안정적인 곳, 자연재해 위험이 낮은 곳, 정치적 안정성이 확보된 곳, 그런 지역에 AI의 핵심이 자리 잡죠. 그곳이야말로 21세기의 유전입니다. 석유가 분출하는 땅이 아니라 AI가 작동하는 땅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전남 지역을 검색했죠. 솔라시도, 여수, 순천만, 보성, 생소한 지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파헤칠수록 놀라움이 커졌습니다. 전남 해안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전국 1위였습니다. 태양광 풍력, 해상 풍력까지 AI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이곳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장소였죠. 네, 연평균 기온은 14.3도, 강풍도 없고 한파도 없습니다. 지진 발생 위험도 거의 제로죠. 24시간 가동되어야 하는 컴퓨터 서버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했구나. 내가 놓친 것을 그들은 이미 5년 전에 포착했구나. 제 27년 경력이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중위시장이라며 무시했는데 블랙록은 미래를 읽고 있었던 겁니다. 혼란이 깊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전화는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벤슨, 일본은 왜 탈락했죠? 싱가포르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보다 한국이 나은 점이 뭡니까? 중국 베이징 분석팀도 발칵 뒤집혔죠. 미국 자본이 동맹국만 밀어주는 거 아닙니까? 저도 알고 싶었습니다. 대체 왜 한국인가? 왜 하필 전남인가? 숫자만으로 세상을 판단하던 제가 처음으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공지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질서의 재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AI 시대의 새로운 중심, 그 좌표가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대한민국 남단으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 그 땅을 밟아봐야겠다고? 숫자가 아니라 내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블랙록이 움직였습니다. 오픈 AI가 결정했습니다. 9천조 원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끝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목적지는 인천공항, 거기서 다시 전남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바로 그 땅을 확인하러 가야 했습니다. 제 27년 경력이 단 한 장의 보고서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6년 전 제가 외면했던 그 나라, 투자 가치가 불명확하다고 단정했던 그 땅, 그곳이 지금 세계 자본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AI 혁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축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발표 이틀째 워싱턴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긴급 화상회의에 접속했죠. 화면 속 워싱턴 본부 팀장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어요. 벤슨 백악관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AI를 안보 의제로 격상시켰어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AI가 안보 문제라고요? 미국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분노에 가까웠죠. 자신들이 키운 AI 산업이 자신들의 통제권을 벗어나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실리콘밸리는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2024년 스타트업 폐업률이 38%, 10개 중 4개가 사라졌어요.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전력 공급은 불안정했죠. 블랙록은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내부 문서가 제 손에 들어왔어요.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죠. AI 거점 분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 밤을 새워 그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핵심 문장이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중심 체제는 2030년까지 붕괴할 것, 미국 AI 산업의 점유율 추이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62%에서 2015년 55%로 하락, 7%가 아시아로 이동했죠. 블랙록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새로운 거점이 절실하다. 안정적이고 전력이 확보되며 정치적 예측이 가능한 지역. 그들이 도달한 답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불거졌어요. 백악관이 개입한 겁니다. 미 상원에서 긴급 보고서가 발표됐죠. AI는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 해외 이전은 안보 위협 행위, 의회 차원의 제재 검토, 압력이 시작됐습니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이 오픈 AI 본사를 방문했어요. 블랙록 CEO에게도 백악관 참모진이 접촉했죠. AI 핵심 시설을 해외로 이전하지 마시오. 이것은 국가안보 문제입니다. 그 회의록을 확인했습니다.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취임 한 달 만에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미국 기업이 미국을 저버리면 우리도 그들을 저버릴 것이다. 구체적인 위협이 시작됐습니다. 첫째, 관세 폭탄. 해외에 AI 시설을 건설하는 기업에 30%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 오픈 AI와 블랙록이 정면 타깃이 됐죠. 둘째, 보조금 중단. 연방정부의 AI 연구비 지원을 전면 재검토한다. 오픈 AI가 받던 연간 50억 달러 지원금이 위협받았어요. 셋째, 규제 강화. AI 기술의 해외 이전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 기술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협박이었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전쟁 선포야. 오픈 AI 내부가 술렁이었습니다. 샘 알트만 CEO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제 동료가 그 정보를 전해줬죠. 이사진 절반이 철회를 요구했답니다. 트럼프와 맞서 이길 수 없다고요. 관세 폭탄 맞으면 회사가 무너진다며 난리였대요. 블랙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주들이 항의에 나섰죠. 왜 정부와 충돌하려 하느냐? 미국 시장을 잃으면 어떻게 하려고?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AI 해외 투자 금지법 통과되면 블랙록의 한국 투자 자체가 불법이 되는 상황이었죠. 언론까지 가세했습니다. 폭스뉴스가 연일 보도에 나섰어요. 오픈 AI 미국을 배신하나, 블랙록 적대국에 기술 이전하나, 한국을 적대국 취급했습니다. 동맹국인데도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이건 광기다. 그런데 역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이 심해질수록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졌어요. 블랙록 임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벤슨, 우리는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계약부터 마무리할 겁니다. 오픈AI도 동일했죠. 한국행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미국 정부가 막으려 할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이탈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의 다른 기업들도 동요했어요. 구글, 메타, 아마존. 이들도 해외 거점 확보를 고민하기 시작했죠. 한 구글 임원이 익명으로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이러다가 실리콘밸리 전체가 몰락합니다. 실제로 주가가 흔들렸어요. 오픈AI 관련 주식이 일주일 만에 10% 급락했습니다. 블랙록도 8% 하락했죠. 투자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을 적으로 만들고 있다. 트럼프는 압박을 강화했지만 효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기업들은 더 빠르게 더 멀리 도망쳤죠. 그 광경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치는 자본을 이길 수 없었어요. 아니, 이기려 할수록 자본은 더 빨리 떠났습니다. 블랙록 CEO가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주주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감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냉철했습니다. 자본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한국에 무엇이 그들을 끌어당긴 걸까요? 제가 확인한 블랙록 평가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지진 제로, 전력 안정, 정치 예측 가능, 일본 지진 리스크 상존, 중국 정치 리스크 과다,
싱가포르 공간 제약, 한국은 완벽한 균형점이었습니다. 작지만 정확했고 안정적이었죠. 동료가 물었습니다. 벤슨 트럼프가 이길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자본은 그를 지나쳐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로 블랙록 내부 표결이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지속 찬성 6표, 반대 4표. 근소했지만 가결됐죠. 반대표 4표는 모두 워싱턴 출신이었어요. 정치적 압력을 의식한 겁니다. 하지만 찬성표 6표는 현장 전문가들이었죠. 그들은 데이터를 신뢰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을 지속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은 이미 한국을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싱가포르의 야경이 화려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남해안, 블랙록이 선택한 그 땅, 트럼프가 막으려 했던 미래. 하지만 미래는 이미 결정됐습니다. AI의 심장은 더 이상 캘리포니아에 있지 않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전성기는 저물고 있었죠. 그들은 새로운 안식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전력이 안정적인 곳, 정치가 예측 가능한 곳, 미래를 신뢰할 수 있는 곳, 그 심장이 뛸 장소,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확신했습니다. 정치는 자본을 통제할 수 없다고, 압박은 오히려 반작용을 낳았다고, AI 패권의 균열, 그것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너머에 한국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발표 일주일째 주변국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어요.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목소리에 당혹감이 배어 있었죠. 벤슨 씨 납득이 안 됩니다. 왜 일본이 아닙니까? 우리가 한국보다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일본은 제 오랜 협력 파트너였으니까요. 일본의 당혹감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최강의 기술 국가라 자부했죠. 소니, 토요타, 소프트뱅크. 세계적 기업들이 즐비한 나라였습니다. 2024년 노벨상 수상자도 일본에서 배출됐어요. AI 관련 연구 분야였죠. 그런데 정작 AI 심장부는 한국으로 간다? 일본 입장에서는 모욕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이 들끓었어요. 한국 선택 정치적 결정인가? 미일 동맹의 균열 조짐, 일본 기술력에 대한 과소평가. 하지만 제가 파악한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본에겐 치명적 약점이 있었어요. 지진. 2024년 한 해에만 규모 6.0 이상 지진이 3차례 발생했습니다. 도쿄 인근 데이터 센터가 2차례나 비상 가동 상태에 들어갔죠. 손실액이 3천억 원이었어요. 블랙록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경 7천조 원을 운용하는 기업이 자연재해, 리스크를 안고 갈 순 없었죠. 중국은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베이징에서 공식 논평이 나왔어요. 미국 자본의 편향된 선택, 동맹국 우대 전략, 공정한 경쟁 원칙 위배.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공정을 운운하다니요? 중국은 2023년에 큰 실책을 범했습니다. 외국 반도체 기업의 자산을 동결시킨 거예요. 하루아침에 5조 원이 묶였죠? 그 소식이 전해진 순간 글로벌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블랙록도 그때 중국 투자를 철수했어요. 정치적 리스크가 과도하다. 이것이 그들의 공식 입장이었죠. 싱가포르는 조용했지만 실망감이 컸습니다. 싱가포르 사무실 동료가 말했어요. 우리가 최선의 선택 아니었나요? 정치도 안정적이고 인프라도 완벽한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싱가포르는 훌륭한 도시였죠. 하지만 치명적 한계가 있었어요. 땅이 없었습니다. 싱가포르 전체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클 뿐이에요. 오픈 AI가 계획하는 데이터 센터는 축구장 200개 크기였습니다. 싱가포르엔 그럴 공간이 없었죠. 게다가 토지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블랙록 분석가가 계산했습니다. 싱가포르에 짓는 비용이 한국의 3배입니다. 경제성이 맞지 않았죠. 주변국들의 반발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요. 2025년 2월 일본 정부가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AI 국가 전략 2030, 투자 규모가 300억 달러였죠. 블랙록을 되돌리려는 시도였습니다. 도쿄만의 대형 데이터 센터 부지를 조성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세제 혜택도 파격적이었죠.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블랙록은 이미 한국과 협상 중이었어요. 중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상하이 정부가 외국 기업 유치 조건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2023년 자산 동결 사태가 너무 강렬했죠. 싱가포르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해안 메리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축구장 500개 규모의 인공섬을 만들겠다고 했죠. 하지만 완공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블랙록은 기다릴 수 없었어요.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죠. 저는 각국의 제안서를 분석했습니다. 일본 제안서 지진 리스크에 대한 대책 없음, 중국 제안서 정치적 안정성 보장 부재, 싱가포르 제안서 부지 확보 일정 불투명,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제안서 전남 솔라시도 부지 확보 완료 재생에너지 2030년 준공 확정, 정부 차원 전담 TF 운영, 구체적이었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실행 계획이었죠. 일본 언론이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부족, 단순 조립기지로 전락할 것, 하지만 숫자는 달랐어요. 한국의 반도체 점유율 세계 1위, AI 반도체의 필수인 HBM 메모리 한국이 전 세계 95% 생산, 기술력이 부족하다고요? 오히려 한국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었습니다. 중국은 외교 압박을 시도했습니다. 한국 정부에 직접 연락했어요. 블랙록 유치는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킨다. 지역 협력 정신에 어긋난다. 한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답했죠. 이것은 순수한 경제 투자입니다. 어떤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냉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주변국 견제는 한국의 가치를 입증한다. 주변국이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국이 중심이라는 의미다. 압박에 굴복하면 우리가 기회를 상실한다.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반응이 왔어요. 본부 임원이 전화했습니다. 벤슨, 당신의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끊기지 않았어요. 아직 희망은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싱가포르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한국으로 향해 있었어요. 견제당하고 압박받고 포위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이건 돈의 싸움이 아니야. 문명 주도권을 둘러싼 전쟁이야. AI를 지배하는 자가 21세기를 지배합니다. 그 AI의 심장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놓고 세계가 다투고 있었어요. 일본은 자존심을 걸었습니다. 중국은 영향력을 걸었죠. 미국은 패권을 걸었어요. 그 한복판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도 적고 영토도 좁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기술력으로 무장했고 준비로 대응했고 신념으로 버텼습니다.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거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전쟁은 조용했습니다. 총도 없고 폭탄도 없었죠. 하지만 세계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전남 여수에 도착했습니다. 직접 확인할 시간이었죠. 숫자가 아니라 현장을 봐야 했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1시간을 달렸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장관이었습니다. 솔라시대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50대 중반의 엔지니어였습니다. 멀리서 오셨습니다. 직접 봐야 할 것 같아서요. 환영합니다. 우리는 현장을 걸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바다에는 해상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여기가 전부입니까? 아니요, 이건 1단계입니다. 1단계요? 2030년까지 8기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8기가와트.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규모입니까? 오픈 AI 데이터 센터 2개를 24시간 돌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이미 계획이 다 있었군요? 블랙록이 오든 안 오든 우리 계획은 변함없습니다. 그의 눈빛에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발전기를 올려다봤습니다. 거대한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죠. 바람을 전기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준비했습니까? 소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기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이 한국을 대변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삼성전자를 방문했어요. 화성 캠퍼스였습니다. 여기서 HBM 메모리를 생산하고 있었죠. 공장 투어를 했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갔어요. 하얀 방호복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보였습니다. 정밀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죠. HBM이 뭐죠? 안내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하이 bandwidth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AI가 빠르게 계산하려면 이 메모리가 필수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95%를 생산합니다. 95%?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못 만듭니까? 기술 난이도가 너무 높습니다. 미국도요? 미국도 아직 못 만들어요. 놀라웠습니다. AI 강국 미국이 한국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다니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죠.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했습니까? 10년 넘게 연구했습니다. 실패도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왜요? 이게 미래라고 믿었으니까요. 신념이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신념으로 버텼던 겁니다. SK 하이닉스도 방문했습니다. 이천 공장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최신 HBM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죠. 임원을 만났습니다. 블랙록 프로젝트를 알고 계십니까? 물론입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오픈 AI가 원하는 물량을 공급할 수 있어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본도 HBM 개발 중이지만 아직 양산 못합니다. 중국은요, 미국 제재 때문에 최신 장비를 못 받아요. 결국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블랙록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전력만이 아니었어요. 기술이 있었습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기술이요. KICT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에 있는 한국 최고의 과학기술 대학이죠. AI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최신 슈퍼컴퓨터가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교수를 만났습니다. 한국 AI 연구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계 톱3 안에 듭니다. 이 미국과 비교하면요? 격차는 있지만 빠르게 좁히고 있어요. 학생들 수준은요? 우수합니다. 세계 대회에서 항상 상위권이에요. 실험실을 둘러봤습니다. 20대 학생들이 코드를 짜고 있었죠.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졸업 후 계획은 뭡니까? 한국에서 AI 스타트업 하고 싶어요. 미국 가지 않고요. 한국이 더 기회가 많아 보여요. 놀라웠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미국 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남으려 하다니. 서울 판교 테크노밸리도 방문했습니다. AI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었어요. 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20대 청년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죠. 대표를 만났습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자율주행 AI 개발하고 있어요. 투자는 받았습니까? 네, 올해 100억 원 투자 받았습니다. 블랙록 프로젝트 기대하십니까? 당연하죠. 하지만 안 와도 우리 일은 계속합니다. 또 같은 대답이었어요. 블랙록이 오면 좋지만 안 와도 자기 길을 간다.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기다리지 않는다. 준비하고 실행한다. 블랙록의 선택은 운이 아니라 필연이었다. 계속 썼습니다. 한국은 3가지를 갖췄다. 첫째, 안정적 전력. 재생에너지 전국 1위. 둘째, 핵심 기술. HBM 세계 점유율 95%. 셋째, 준비된 인재. 세계 수준의 AI 연구진.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10년을 준비해왔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27년 경력의 애널리스트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은 우연히 선택받은 게 아니었어요. 철저한 준비로 선택된 겁니다. 나 블랙록은 운으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결정하죠. 그리고 모든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뉴욕행이었어요. 블랙록 본부에 직접 보고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왜 유일한 선택인지 숫자로, 현장으로 증명하겠습니다. AI 수도는 아직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는 이미 결정됐어요. 대한민국, 그곳에 21세기의 새로운 심장이 뛸 겁니다. 2025년 6월, 저는 뉴욕 블랙록 본부로 복귀했습니다. 한국 현장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죠. 맨해튼 52번가 본사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고 4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임원들이 이미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벤슨, 어서 오세요.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직접 설명 부탁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현장 조사 결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임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준비됐습니까?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첫째, 전력입니다. 전남 솔라시도는 2030년까지 8기가와트 재생에너지 생산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이는 대형 데이터 센터 2개를 연중 무휴 가동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둘째, 기술입니다. 한국은 HBM 메모리 세계 점유율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 없이는 AI를 만들 수 없습니다. 셋째, 인재입니다. KIST를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세계 수준의 AI 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들어왔어요. 리스크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솔직해야 했습니다. 첫째, 북한 리스크. 하지만 전남은 북한으로부터 최남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보 리스크가 서울보다 낮습니다. 둘째, 정치 리스크. 하지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정권이 바뀌어도 경제 정책 일관성은 유지됩니다. 셋째, 트럼프 정부 압박. 하지만 이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직면한 문제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CFO가 입을 열었어요. 벤슨, 당신은 6년 전 한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습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6년 전 저는 한국의 크기만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준비는 보지 못했죠. 현장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기회를 기다린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 준비해 왔다는 것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EO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 프로젝트를 진행합시다. 단계적으로 접근합니다. 먼저 MOU부터 체결하고 이후 본계약을 논의하죠. 결정이 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CEO가 저를 따로 불렀어요. 벤슨, 한국 프로젝트 총괄 자문을 맡아주시오. 제가요? 당신이 가장 한국을 잘 아니까요. 무거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 야경이 펼쳐졌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빛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전남 해안의 풍력 발전기, 서울 판교의 스타트업, 삼성 화성의 HBM 생산 라인. 한국은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기 전부터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연락이 와 있었어요. 블랙록 방안 일정 협의 요청. 시작됐습니다. 진짜 협상이 이제부터였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7월 중 방문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 조율하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블랙록과 한국 9천조 원의 프로젝트, 그 중심에 제가 서 있었습니다. 27년 경력의 정점이 될 수도 있고 최대 실패가 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다고. 숫자가 증명하고 현장이 보여줬고 사람들이 확인시켜줬습니다. 창밖의 뉴욕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더 이상 여기에 없었어요. 미래는 태평양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으로요. 2025년 7월 블랙록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도 함께였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환영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정부청사에서 첫 회의가 열렸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블랙록의 방안을 환영합니다. 한국은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 블랙록 부회장이 답했죠. 한국의 준비 상태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전력 공급 계획, 세제 혜택, 부지 선정, 규제 완화, 모든 것이 테이블 위에 올랐어요. 한국 측은 준비된 자료를 내놨습니다. 전남 솔라시도 전력 공급 계획서, AI 데이터 센터 특별법 초안, 투자 인센티브 패키지, 구체적이었습니다. 블랙록 팀이 검토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분석했죠. 전력 계획은 탁월합니다. 특별법은 보완이 필요하지만 방향은 맞습니다.
인센티브는 경쟁력 있습니다. 회의는 3시간 진행됐어요. 쉬는 시간에 장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벤슨 박사님 솔직한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 준비가 충분합니까? 고민했습니다. 솔직해야 했죠. 충분합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부분이 부족합니까? 속도입니다. 블랙록은 빠른 결정을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절차가 많아요. 이해합니다.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날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블랙록 대표단 전체가 이동했어요. 고속도로를 3시간 달렸습니다. 솔라시대에 도착했죠? 현장 소장이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기가 바로 그곳입니까? 네, 이곳이 미래 AI 수도입니다. 대표단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이, 건설 중인 전력 송배전 시설, 모든 것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블랙록 부회장이 감탄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진행됐군요. 저희를 기다린 게 아니었네요. 현장 소장이 답했죠.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갑니다. 블랙록이 오시면 함께하고 안 오셔도 우리 길을 갑니다. 그 말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간절함이 아니라 확신이었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거대한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죠. 블랙록 CFO가 제게 물었습니다. 벤슨, 당신 평가는 준비됐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27년 경력을 걸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 만찬이 열렸습니다. 여수 한 레스토랑이었죠. 한국 정부 인사들과 블랙록 임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식사 중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현장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하는 나라군요. 장관이 답했죠. 우리는 약속보다 실행을 중시합니다. 블랙록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건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짜 협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뒤 본격적 협상이 시작됐습니다. 세부 조건 논의, 투자 일정, 리스크 관리, 법적 검토, 매일 회의가 이어졌어요. 때로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세제 혜택 규모를 놓고 이견이 있었죠. 한국 측은 신중했고 블랙록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양측 모두 양보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국내 여론을 의식해야 합니다. 블랙록은 주주들에게 설명해야 하죠.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협상은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한때 결렬 위기까지 갔어요. 하지만 결국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양측 모두 한 발씩 물러섰죠. 7월 말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9월 유엔 총회 기간에 MOU를 체결하자. 뉴욕에서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정됐습니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 보고서, 결론 협력 가능, 9월 MOU 체결 권고, 본부로 전송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한강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도시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변해 있었어요. 제가 6년 전 봤던 그 서울이 아니었습니다. 더 자신감 있고 더 준비된 도시였죠. 한국은 더 이상 기회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왔습니다. 블랙록이라는 이름으로요. 2025년 9월 23일 뉴욕, 맨해튼 중심부 호텔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유엔 총회 기간이었어요. 세계 각국 정상들이 뉴욕에 집결해 있었죠.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도 도착했습니다. 오늘 블랙록 회장 레리 핑크와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저는 블랙록 수행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총괄 자문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레리 핑크가 걸어 나왔어요. 75세 노장이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준비됐나, 벤슨? 예, 회장님. 오늘이 중요한 순간이야?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한국 대통령 일행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산업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악수가 오갔습니다. 통역사가 자리를 잡았죠. 레리,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야말로 대통령님, 둘은 착석했습니다. 저는 뒤편에 섰어요.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레리 핑크가 먼저 발언했어요. 한국의 AI 인프라 준비 상태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블랙록은 한국과 함께 미래를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응답했죠. 한국은 준비돼 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30분간 논의가 진행됐어요. 재생에너지, 전력망, 데이터 센터 부지. 마침내 합의가 도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하시죠. 양해 각서를 체결합시다. 마유. 한국 정부와 블랙록 간의 AI 및 재생에너지 인프라 협력 양해 각서. 서명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카메라진이 입장했어요. 플래시가 터졌죠.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서명했어요. 레리 핑크가 이어받았죠. 그의 사인이 새겨졌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주변은 환호했지만 저는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회의실을 나선 뒤 레리 핑크와 단독 대화를 나눴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네, 벤슨. 하지만 회장님, 응?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정부와의 MOU입니다. 알고 있어. 오픈 AI는요? 레리가 씁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건 별개 트랙이야. SK그룹이 협상 중이지. 다른 경로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제가 우려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정부 블랙록 MOU는 체결됐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할 오픈 AI는 아직 별도였죠. 일주일 뒤 서울 10월 1일이었습니다. SK 서린 빌딩에서 또 다른 서명식이 개최됐어요. 이번엔 SK그룹과 오픈 AI였습니다. 저는 서울로 날아가 참관했죠. SK그룹 회장과 오픈 AI 대표가 나란히 섰습니다. 전남 서남권 AI 데이터 센터 협력 MOU, HBM 메모리 공급 의향서 두 문서가 체결됐어요.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플래시가 쏟아졌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역시 양해 각서일 뿐이라는 것을요. 회견장을 나와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록 본부였어요. 두 개의 MOU가 나왔습니다. 정부 블랙록, SK 오픈 AI, 3자 통합 계약은요? 아직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벤슨, 본 계약까지 얼마나 걸릴까? 최소 18개월입니다. 그렇게 오래? 부지 확보, 환경 평가, 전력 계약, 세제 협상, 산적해 있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죠? 전남으로 내려갔습니다. 솔라시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어요. 현장은 여전히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MOU 소식에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현장 소장을 만났죠. 뉴욕에서 MOU 체결됐다고요? 네, 들었습니다. 서울에서도 SK 오픈AI MOU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는 담담했어요. 근데 아직 착공 일정은 안 나왔죠? 네, 본 계약이 나와야 확정됩니다. 그럼 지금은요?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계획대로요. 그 말이 한국을 상징했습니다. 언론은 떠들썩했어요. AI 혁명의 심장, 한국으로 확정. 블랙록 오픈 AI 전남 선택. 헤드라인은 화려했죠. 하지만 본문을 읽으면 달랐습니다. MOU 단계, 법적 구속력 없음. 본계약까지 2년 이상 소요 전망, 투자 일정 불투명.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9월 23일, 10월 1일 두 개의 MOU. 정부 블랙록, SK 오픈 AI. 하지만 이것들은 약속일 뿐이다. 본문을 계속 썼어요. 3자 통합 본계약은 아직 요원하다. 부지, 전력, 규제, 세제, 해결 과제가 산더미다. 모두가 축하할 때 나는 조건들을 점검했다. 전남 해안을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풍력 발전기가 회전하고 있었죠. 변함없이 묵묵하게 이건 약속이 아니라 의지의 표명이야. MOU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언제든 파기될 수 있었죠. 하지만 상징성은 강력했어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가 한국 정부와 제휴했습니다. AI 혁명의 주역 오픈 AI가 한국 기업과 손잡았죠. 두 개의 MOU 따로 체결됐지만 같은 목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보고서 마지막 줄을 작성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다. 출발선의 서명이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다. 호텔 방으로 복귀했습니다. 창밖으로 남해안이 펼쳐졌어요. 어둠이 내렸지만 발전기는 돌아갔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며 준비하며 한국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MOU가 나왔든 안 나왔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었죠. 확신했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야. 서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행은 앞으로였죠.
아이시드. 그 이름은 이제 2장의 서류에 새겨졌습니다. 뉴욕에서 1장, 서울에서 1장. 하지만 현실로 만드는 일은 앞으로의 과제였습니다. 2025년 10월 중순 서울, 다시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블랙록 한국 프로젝트 총괄 자문으로요. 정식 임명받은 지 일주일째였죠. 강남 사무실 창밖으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자료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가 보고서 하나를 건넸어요. 벤슨, 이거 확인했어요? OECD 보고서였습니다. 2025년 10월 발간된 최신 문서였죠. 제목을 읽었습니다. 한국 AI 인프라 모델 글로벌 벤치마킹 사례.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에서 선구적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안정적 전력망,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급망,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성. 이 세 가지 요소의 조합은 다른 국가에서 찾기 어렵다.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OECD가 한국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었죠. 보고서를 계속 읽었어요.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AI 스타트업 수 5년 전 대비 4.20% 증가. AI 관련 특허 출원 전년 대비 35% 증가. 정부 AI 예산 전년 대비 40% 증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도 최근 보고서를 발표했더군요. 2025 글로벌 AI 투자 적합국 순위. 제 시선이 1위로 향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 한국이 정상에 있었습니다. 평가 항목이 상세했어요. 정치 안정성 9.2점, 인프라 신뢰도 9.5점, 기술 생태계 8.8점, 종합 점수 9.1점, 압도적이었죠. 자료를 덮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MOU는 아직 종이 한 장이야. 하지만 세계는 이미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 회의 시간이 됐습니다. 블랙록 본부와 화상 회의였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뉴욕 본부 임원들이 보였죠. 벤슨, 한국 상황 브리핑 부탁합니다. 준비한 자료를 공유했어요. 첫째, MOU 이후 한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 전담 태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솔라시도 유치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했죠. 화면 속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 있습니까? 아직 본 계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는 계속되고 있어요. 전남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2030년 완공 목표는 변함없습니다. 투자 리스크는요? 잠시 멈췄습니다. 솔직해야 했어요. 정치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도 지속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의 준비 태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한국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블랙록이 오든 안 오든 자신의 계획을 추진합니다. 이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회의가 종료됐습니다. 전남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3시간을 달려 솔라시대 도착했죠. 현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레인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건물 골조가 올라가고 있었죠. 현장 소장을 만났습니다. 몇 달 만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벤슨 씨, 환영합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계획대로입니다. 현장을 함께 걸었어요. 태양광 패널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덴 풍력 발전기가 우뚝 서 있었죠. MOU 체결 이후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계획이 있으니까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블랙록 착공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건 모르죠. 하지만 우리 땅은 준비됩니다. 2030년까지요? 네, 그때까지 여기서 8기가와트 전력 생산이 가능합니다. 8기가와트. 오픈 AI 데이터 센터 2개를 가동할 전력이었죠. 왜 그렇게 많이 만듭니까? 블랙록만 올 건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도요? 구글도 올 수 있고 아마존도 올 수 있죠. 그의 눈빛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해안을 따라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풍력 발전기가 천천히 회전했어요. 이 나라는 약속을 기다리지 않는구나. 서울로 복귀해 스타트업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팡유 테크노밸리였어요. AI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간판마다 인공지능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20대 청년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표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 엔지니어였죠. 사업은 어떻습니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 블랙록 MOU 영향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원래 시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모니터를 봤습니다. 코드가 빼곡했죠. 정부 지원을 받습니까? 네, 올해 연구비가 더 늘었어요. 충분합니까? 아직 부족하지만 방향은 올바릅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대학교도 방문했습니다. KIST였죠. AI 연구소를 둘러봤어요.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습니다. 교수를 만났어요. 한국 학생들 수준이 어떻습니까?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블랙록 프로젝트를 기대하십니까? 물론이죠. 하지만 안 돼도 우리는 계속 연구합니다. 또 같은 답변이었어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외부 인정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블랙록이 오면 좋고 안 와도 자신의 길을 갔죠. MOU가 있든 없든 준비는 계속됐습니다. 다시 전남 해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어요. 저녁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떴죠. 바다는 고요했어요. 풍력 발전기가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그 광경을 보며 노트북을 열었어요. 마지막 보고서를 쓸 시간이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작성했죠. 한국 아직 완결되지 않은 이야기.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AI 수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올라선 나라가 있다. 본문을 작성했어요. 나는 수치를 보러 왔다. 투자 수익률, 리스크 분석, 시장 전망. 그게 내 임무였으니까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본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 신념을 봤다. 결과보다 준비를 믿는 사람들을 봤다. 약속보다 실행으로 증명하는 나라를 봤다. 계속 작성했어요. OECD는 한국을 벤치마킹 사례로 지정했다. 블룸버그는 한국을 AI 투자 1순위로 평가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배우고 있다. 마지막 문장을 입력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첫걸음이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발정이는 계속 회전했죠. 밤에도 새벽에도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내일은 블랙록 본부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지속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였죠. 제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준비됐습니다. MOU는 서류지만 준비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AI 수도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건물도 없고 서버도 없었죠. 하지만 이미 시작됐어요. 땅이 준비되고 사람이 움직이고 전력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지만 방향은 정해졌죠. 그리고 그 방향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27년 경력의 애널리스트로서 확신합니다. 한국은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준비로 인정받았죠. 세계는 지금 한국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AI 수도는 언젠가 완성될 겁니다. 그게 5년 뒤든 10년 뒤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길 위에 가장 먼저 가장 준비된 채로 서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을요. 사무실에 도착해 조명을 켰습니다.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해야 했어요. 제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프로젝트 지속 강력 권고. 숫자가 아니라 신념을 봤으니까요. 약속이 아니라 실행을 봤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시작은 이미 충분히 강력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본이 선택한 나라 대한민국. 실리콘밸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블랙록과 오픈AI는 한국을 택했습니다. 우리의 안정적인 전력망, 세계 1위 반도체 기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준비된 자세.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을 AI 시대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세계는 이미 우리를 배우고 있어요. 우리는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AI 수도의 꿈, 그 첫걸음을 함께 걷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